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편입학원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는 최적화된 편입수학 상위권 합격의 치트키 장자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대비해서 편입수학 대학별 출제 경향 알아보는 시간 중에 중앙대학교 공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중앙대학교 공대 시험은 어렵다 굉장히 다들 말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어려워요. 그만큼 악명 높은 시험인데 이 시험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게 분명하니까 그 부분을 잘 공략하면 노력했을 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분석해 봅시다. 자, 일단 이 시험은 60분에 30문제를 풀도록 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되게 어려운 거죠. 60분 동안 30문제면은 평이한 문제를 놓고도 시간이 되게 빡빡한데 한 문제당 2분이잖아요. 근데 뭐 2분 안에 푸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2분이 아니라 막 5분, 7분 걸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되게 부족한 시험이에요. 근데 동시에 과목별로 출제되는 문항수들을 보면 공학수학에서 30문제 중에 2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공학수학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쉽게. 거의 다가 공학수학이에요. 거의 다. 근데 이 공학수학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잘 보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이 엄청 많아요. 계산이 엄청 많은 게 특징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공학수학으로 이루어진 이 시험지를 60분 동안 30문제 이렇게 다 풀으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렵다 다들 얘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0분 동안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30문제를 다 푸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푼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러면 이제 몇 문제 정도를 풀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왔을 때 푼 문항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한 학생들 중에 보면 시험 보고 나왔을 때 너 몇 문제 풀었니? 그러면은 최소가 17, 18문제. 그것도 많이 푸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실력 좋은 학생들이 20문제에서 23, 4문제. 그리고 한 25문제까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다고 해도 이제 자기는 풀었다고 하는데 막 대충 찍고 넘어가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풀어서 답이 보기 중에 이렇게 있어서 진짜 그렇게 풀었다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한 최소 17, 18문제에서 23, 4문제, 많게는 4, 5문제까지니까 요 폭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험에 이제 변수가 많은데 많이 풀었다고 해서 또 뭐냐면은 무조건 합격하냐 그게 아닌 게 많이 풀었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풀다 보면은 계산 실수 같은 거 많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변수가 있고 조금 풀었으면 그럼 떨어지냐. 너무 조금 풀면 그거는 안 되는데 17, 18개만 풀어도 찍는 문제가 그러면 막 12,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객관식이니까 변수가 크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폭이 좀 넓은데 조금 풀었다고 해서 떨어지고 많이 풀었다고 해서 무조건 붙고 이런 건 아니고 뭐 많이 풀면 풀수록 좋겠지만 어쨌든 요 사이에 충분히 이제 자기 실력 발휘해서 풀고 나오면 기다려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푼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셔야 돼요. 실제 합격생들이 푸는 실질적 문항수는 17, 18개에서 23, 4개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출문제 풀고 연습할 때 그 정도에 들어가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다듬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보면 2017, 2018에 보면 큰 변화는 없어요. 여기에서 2개가 더 나오고 4개가 빠지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4, 5년치 정도를 봤을 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고 요 출제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고 30문제에 20문제 정도가 공학수학이 나오는데 그냥 나머지 10문제가 나머지 과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이한 문제들로서. 그래서 요 안에서의 세세한 변화는 큰 의미가 없고 나머지 과목에서 10문제, 공학수학에서 20문제 이렇게 나올 거다. 19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앙대학교 아주 어려운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한 합격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학습 전략 같이 세워볼게요. 자, 우선 시험이 계산력 위주의 시험이에요. 무조건 계산력 위주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빠른 계산력을 위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미분 방정식이나 라플라스 변환 같이
계산 그런 공학 수학 많이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빠른 계산력을 따로 연습하셔야 되고 반드시 느리면 안 돼요. 빠른 계산력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위주의 문제니까 어떤 공식을 모르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리를 잘해서 공식 암기 따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두시고 싫어도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공식 암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학 수학까지 배우고 나면 힘들어요. 편입 수학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학 수학 2를 마지막에 추가로 배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30문제 중에 6, 7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목 자체를 버리면 합격과 좀 더 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하셔야 되고 선생님 강의를 보면 이 공학 수학 2가 엄청 양이 많고 어려운 거지만 한 10 몇 강 정도에 이렇게 최대한 압축해서 끝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필수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이 중앙대학교 기출문제 여러분 꼭 나중에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이 얘기를 잘 기억해보세요. 이 문제 배열이 어느 정도 이게 규칙이 있어요. 패턴. 그래서 문제 배열을 잘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공학수학이 아닌 나머지 과목에서 나오는 평이한 문제들로 이루어진 10문제예요.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향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일반적인 공학수학이 아니면서 그냥 평이한 10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다 맞추셔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11번부터 22번까지 보면 이 공학수학 2가 아닌 그냥 공학수학 1. 누구나 하는 그 공학수학, 일반적인 공학수학,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요 중간에 이제 11번부터 한 22번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23번부터 30번까지 한 6, 7문제 정도가 공학수학 2에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배열을 이용해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거 먼저 다 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왜냐하면 잘 보세요. 60분 그냥 평이한 문제들로 60분도 빡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죠. 한 2, 30분 흐르죠. 근데 다시 공학수학 이렇게 쭉 가려고 하면 정신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시험의 특징이 충분히 적중 가능한 문제들이 몇 문제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 뒤에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중앙대학교 공대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랑 그 다음에 서성안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는 조금 특징이 달라요. 서성안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어디서 뽑아서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이 교수님이 직접 문제 형태 자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쓰는 공식이나 방법들은 적중 당연히 되겠지만 저희가 워낙 많이 풀기 때문에 거의 다 되겠지만 그 문제 형태와 완전히 똑같이 그리고 숫자, 답이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적중되기는 힘든 게 서성한 문제들이에요. 내용이나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게 이제 적중하는 거지. 근데 이제 중앙대학교 공대 문제들을 보면 이게 계산 위주이기 때문에 뭐 문제 형태를 뭐 만들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문제 주고 계산해라 뭐 이런 거니까 그 원서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파이널이나 공학수학 수업에서 뽑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이 이미 나온 거에서 또 보면은 앞으로 나올 것들이 보여요. 선생님 눈에는. 그래서 원서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대비를 하면 답도 똑같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꼭 두세 문제, 많게는 세네 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올해도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막 신기해가지고 몇 문제 그렇게 해결했다고 얘기를 후기에 많이 써줬는데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적중 가능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은 이 평이한 문제보다 오히려 마지막에 있는 공학수학 2나 또는 공학수학 문제들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어차피 다 못 푼다니까요. 근데 이거 시간을 잘못 썼다가는 그냥 확 무너질 수 있어요. 멘붕 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들어가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 암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라도. 계속 공식 정리하는 거 봤다가 답을 외우는 거 봤다가 요 뒤에 있는 문제들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문제가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 탁탁탁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정말 짧은 시간에 세 문제, 두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미 조금 마음이 놓이죠. 시간을 이제 아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을 쭉 풀어요. 이건 다 풀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서 중앙대학교 목표로 한다면 이거는 다 풀어야 돼요. 거의 다. 7, 8개, 8, 9개 거의 다 풀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충분하니까 나머지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화 이런 공학수학 문제들을 시간을 두고 자기 실력 발휘해서 최대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시간을 쓰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적어도 17, 18개에서 많게는 23, 4개, 4, 5개까지 이렇게 풀어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멘붕 없이.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다가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것도 다 놓치고 나올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배열을 이용한 시간 분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잘 기억했다가 다른 연도의 기출 문제 풀 때도 최근 기출 문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문제 배열을 이용해서 시간 분배를 잘 해서 한 20개 정도 그 위아래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 두시고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좀 더 다듬어서 실제 시험에도 꼭 그렇게 해결하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하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자, 2018년도 좀 포인트가 됐을 만한 문제에 2문제 정도 예시로 보여드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해설하고 만나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복소수에서 나오는 무한급수인데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인 편입수학 문제에서 많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문제의 형태들을 연습하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대비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적중 가능한 문제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숫자만 조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같이 풀었던 사람들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고 이런 걸 먼저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뭐냐면 이게 풀면 되게 꽤 풀이가 길어요. 어렵고. 근데 계산 문제고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적중 가능한 거고 선생님하고 파인할 때 공식으로 정리한 사람들은 정말 3초 만에 그냥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 푼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 잘 듣고 기출이랑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파이널 잘 정리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꼭 합격하시기를 시험장까지 같이 가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학교 출제 경향 분석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힘내세요.